네, 안녕하세요. 직방부동산입니다. 이런저런 이제 글을 보다가 떤 분이 동시진행으로 물건을 동시진행 물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 오피스텔을 보고 그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전세 한 1억 중반 정도 되는 이제 전세를 들어가시기로 결심을 하고 계약금을 일부 몇백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 몇백을 넣은 뒤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동시진행이라는 게 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금을 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생각 의외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애초에 가기 전에 어, 동시 진행이란 얘기를 들었고, 동시 진행이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말을 거기 부동산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약금을 넣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면 아싸리 믿고서 계약을 할 거면 매수인한테 묻고 이런 거를 다시 또 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입금을 막상 하고 뭔가 좀 찝찝하니까 또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 진행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래 방식도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안전한 거래 방식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동시 진행 방식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거는 그 세입자의 어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안전한 거래를 지향하다 보니까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세 세입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 주는 거죠. 그러고 돈도 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해주게 알려줘야 될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런 대부분 동시 진행한다는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고 계약금을 떼인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동시 진행을 종용한다고 해요. 이 방식 괜찮다, 이렇게 해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설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득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약금을 뭐 적게는 뭐 3, 400 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많게는 1,500까지 넣으시는 분을 봤거든요. 근데 이 돈을 좀 못 돌려받게 된 거죠. 왜냐면 계약서도 썼고 돈까지 입금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 업자, 그러니까 뭐 실장이라는 사람, 뭐 팀장이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에게 실제로 문자도 특약 내용도 막 오고 갔어요. 그래서 근데 뭐 특약 내용이 딱히 뭐 메리트 있는 특약 내용 같은 건 없겠지만 아무튼 돈을 입금하고 나니까 불안한 거죠. 통시지에.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전소유자에게 돈 넣고 그 다음에 전세 아 전입신고 확정 요거 한 다음에 명의 넘겨도 되는데 꼭 이렇게 안 하고 꼭 동시 진행을 해요. 참 이것도 특이하죠. 네, 아무튼 참 특이한 방식입니다. 물론 이게 악의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래 방식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보려고 해도 정말 좋은 의도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전소유자한테 돈 넣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의를 넘겨줘도 되는데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진행이라는 거를 굳이 진행한다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뭐 컨이라고 그러나? 컨 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나? 뭐 이런 부동산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걸로도 돈을 벌 것 같아요.
계약 수수료로도 돈을 벌 것 같긴 한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저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신 분들, 계약금 띄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왜냐? 예를 들어 요런 어떤 동시진행 물건을 잡았다 쳐요. 동시진행 물건이 있는데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넣었어요. 근데 이 가계약금을 임대인한테 넣는 게 아니라 요즘 이 컨 업체에 이런 부동산으로 돈을 넣더라고요. 네, 부동산한테 돈을 맡겨요. 그러면 이 돈을 맡기면 예를 들어 100, 400, 뭐 1000, 이 계약금을 임대인한테 안 넣고 부동산에 넣어요. 이 부동산에 넣다 보니까 부동산 업자는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 포기한대.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요? 예, 본인이 먹든가 아니면 임대인과 나누겠죠. 물론 임대인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임대인한테 줄 거면 애초에 임대인 계좌를 알려줬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찝찝하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먹든가 임대인과 나누든가 요럴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와, 부동산이 이런 동시진행 물건 가지고 장난친다면 중개 수수료 이상으로, 네, 계약금으로 돈을 벌겠더라고요. 완전 쏠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접근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도가 없이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부동산들 많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세입자, 임차인 위주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진짜 이런 분들 전문가입니다. 근데 간혹 중개사 자격 밑에서 일하는 실장들, 그러니까 직원이죠. 이 직원들이 많은 부동산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건전하게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물건들, 깡통 전세인데 집은 너무 좋고, 그래서 이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은 집 유형을 다량 보유해서 결국 누군가와 계약을 하고 계약이 되면 계약 수수료를 받고, 계약이 되고 임차인이 동시진행 관련해서 불안하다고 취소하면 취소 해약금 받고 또는 이 해약금을 임대인과 나누고, 이렇게 되죠. 이런 부동산들 아마 찾더라도 몇 년 있다가 사라지고 다시 생기고 사라지고 다시 생기고 이럴 거예요.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부동산이다,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랑 웬만하면 진행하시고요.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중개업을 했던 분과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진 않지만 직원이 좀 많다. 중개사는 한 명인데 중개사 아닌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컨이라 불리는 그런 어떤 동시 진행을 많이 하는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야, 이거 중개로 돈을 벌지 않고 저 해약금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좋은 물건을, 예를 들어 제가 컨이라는 이제 부동산 업체라고 치고요. 2억 전세 좋은 거 있고 2억 5천 전세 좋은 거 있고 3억 전세 좋은 거 있다 가정하면, 이런 좋은 물건은 손님이 보러 참 많이 옵니다. 정말 많이 와요. 예. 요즘 같은 전세 귀할 때에는 요런 거 LH든 뭐 전세자금 대출이든 뭐 버팀목 대출이든 뭐 여러 대출 된다고 광고만 하면 보러 많이 와요. 보러 오잖아요.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꼭 넣어요. 넣기 전에 부동산사가 얘기해 주죠. 이거 매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랑 계약하셔야 돼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할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 보이는 사람, 좀 어리버리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러면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서 가계약금 넣을게요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몇백에서 몇천까지 이제 입금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죠. 네. 근데 이런 물건이 몇 개만 되면 몇 번만 돌리잖아요. 예를 들어 하루에 이 집을 한 번씩들만 보여준다 가정해 볼게요. 2억짜리 집, 뭐 가계약금, 뭐 예를 들어 500, 2억 5천짜리 가계약금, 뭐 한 1000, 3억짜리 가계약금 2000,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것도 그냥 1000으로 하죠 그냥. 네, 1000 이랬다 가정을 해요. 자, 오늘이 7월 15일이니까 7월 15일에 계약을 누가 한다고 해가지고 저 3개가 가계약이 됐어요. 가계약 됐어요. 근데 이 중에 2.5억짜리 계약하신 분이랑 3억짜리 계약하신 분이 동시진행 불안하다, 변경해달라 했어요. 변경 못한다. 그럼 계약 취소하셔야 된다. 뭐 이러저러 해가 다투죠. 뭐 이거 가지고 며칠 싸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 2.5억짜리 3억짜리 전세자 계약 취소. 그러면 일단 이 부동산은 2천만원 수익이에요.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다른 사람 또 보여주겠죠. 또 보여줘요. 그 사람 또 예를 들어 또 1000만원 들어와요. 또 1000만원 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또 첫 번째 1000만원은 그냥 계약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분은 두려워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계약하고, 또 얘 같은 경우 또 두렵다고, 동시진행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또 계약 해지해요. 그럼 또 1000만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부동산에서 벌써 3000만원 남겼죠. 예, 3000만원 남겼죠. 3000만원 해약금으로 남겼고, 그 다음에 지금 해약 안 하고 그냥 계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받겠어요? 중개수수료 받죠. 뭐 중개수수료 무료로 해줄 수도 있죠. 뭐 그런다고 할 수도 있을까. 무료로 하면 뭐 어떻게 받겠어요? 저 집을
임대한 임대인이 저분 그 부동산한테 수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주겠죠. 뭐 이게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 주겠죠. 중개 수수료를 안 받는 건 대부분 R이 있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받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제가 지금 이거 단순 며칠 것만 계산을 했는데도 수익이 몇 천이에요. 근데 이런 물건 많아봐요. 실장 많아가지고 실장 한 10명 됐는데 물건도 한 30개 있는데 이런 물건 돌려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어떤 거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동시 진행을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거래가 좀 막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촬영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